10월 14일 화요일 국내 야구, 국내 농구, 아시아 축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지난 주말 좋은 결과 있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말에 공지 드린 대로 개인 사정 때문에 영상 업로드 배팅은 주말에 쉬어 갔었고요. 다만 마지막 배팅이던 토요일 중승부 배팅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A 플러스 하루에 230원 등급에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프리데이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날 중승부 배팅을 중승부 자료를 제가 A 플러스 등급에다가 프리데이로 업로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데이 조합이 너무 깔끔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주력 경기도 DB 승에 요코하마 승 150% 3배 올려갔던 이 조합이 깔끔하게 들어왔었고, 고배당 조합도 니오넴 언더까지 들어오면서 지난주는 마지막 날에 정말 배 터지게 먹으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던 그런 주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A 플러스 멤버십이 하루에 230원 진짜 가성비가 미친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베팅 라인도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금액 조절과 주력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다면은 S 플러스 가입하시면은 커뮤니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재밌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도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2,500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스 대 SSG 랜더스, 후라도 대 김광현 4차전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원태인이 SSG 상대로 6.2이닝 1실점 역투를 보여줬고,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3회에 장애 이슈로 인해서 실점을 가져가면서 결국 삼성이 5대3으로 승리를 따냈던 지난 경기였었죠. 3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이 거의 100%의 확률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진짜 가장 중요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루 개수 자체도 어제 삼성은 14개, SSG는 8개일 정도로 빠따에서도 삼성이 앞서는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라팍에서 삼성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SSG 선발인 김광현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판에 에이징 커브를 세게 겪는 모습이었고, 게다가 이미 8월 7일 삼성전에서도 3.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라팍에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프로더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피칭 내용을 볼 때 계산이 서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양 선발 모두 어느 정도의 실점은 내줄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초반에 삼성이 앞서다가 후반에 삼성의 불펜진들이 SSG 상대로 추격당하면서 결국 삼성 전반 승에, 그리고 8.5점 오버사이즈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타임 삼성 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맛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반승과 그냥 오버사이즈만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농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대 대구 가스공사 경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 꼴찌 후보 간의 맞대결이죠. 양팀 모두 현재 연패 중인 상황이고, 모비스는 가드치는 화력이 아쉬운 모습이고, 반대로 가스공사는 수비력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패 중인데, 하드콜이 이번 시즌에 완화되다 보니까 가스공사의 특유의 압박 수비가 많은 자유투를 내주면서 결국 가스공사가 수비에서 많은 실점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냉정하게 가스공사의 4번, 5번 라인업도 림 프로테팅, 그러니까 이런 민첩성과 높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실점이 더 많은 이유죠. 다만 모비스의 이 높이가 현 시점에서 이승현과 해먼즈가 득점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라가너 같은 경우에도 해먼즈를 상대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 5.5점의 기준점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스공사 5.5점 프레임과 함께 154.5점의 기준점이라면 가스공사의 수비력을 고려해봤을 때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축구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축구도 A 배치가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12시 이전 경기, 네, 오늘 오후 경기에서 건드릴 수 있는 6경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질 대 일본, 일본 대 브라질 경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5대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일본으로 현재 온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파라과이 상대로 공격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2대 2로 비기면서 생각보다 아쉬운 성적을 가진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브라질의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브라질의 이 공수 밸런스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라과이를 상대로도 2실점을 했던 일본의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브라질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국전에 이어서 오늘 브라질 승도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브라질 승 쪽으로 보기만 하고 일반승 재료 접근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파라과이 대 한국 대 파라과이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5대 0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경기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이 한국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이 포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이 네 개 팀 중에 2등 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신중하게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상대로 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밖에 때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파라과이의 수비를 뚫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국 오늘 경기 2.5점의 기준점이라면 한국 언더와 함께 최소한 파라과이가 이 친구들이 일본 상대로 20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수비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파라과이 프렌 그리고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프렌의 언더사이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몰디브 대 타지키스탄, 이제 남자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갈식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타지키스탄 1마인을 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난 이 몰디브가 타지키스탄 원정에서 펼쳤을 때 맞대결에서도 이 타지키스탄이 슈팅 숫자에서 27대 3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몰디브가 현재 지금 3전 전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몰디브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공격력에서도 확실한 이런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팀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무난하게 타지키스탄이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2대 0 정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경기는 저는 타지키스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 대 태국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태국이 개통배를 받았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이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좀 떨어집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 이 태국의 홈이었을 때 대만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대만의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로 묶는 데 성공했어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물론 태국이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긴 하겠습니다만은 1.10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3.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태국이 점수를 넣어도 대만이 점수를 넣어도 양팀 모두 2점, 1점 그 정도의 득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3.5점이라면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홍콩 대 방글라데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홍콩이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지금 현재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무 2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홍콩이 일반승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 홈에서 홍콩 상대로 3대 4로 비비는 모습까지는 연출을 했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준수한 팀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생각보다 득점력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2.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네팔 대 베트남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팔의 홈이지만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홈에서만큼은 뭐 라오스나 뭐 이런 팀들 상대로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베트남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이 10월 9일 펼쳐졌던 베트남의 홈에서 경기에서도 그 당시에 3대1로 베트남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베트남이 유효 슈팅이 12개였습니다. 네팔은 1개였습니다. 슈팅 개수 자체도 24개 대 2개였어요.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펼쳐졌다. 오늘 경기도 베트남의 홈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베트남이 충분히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베트남 승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3대 0까지는 충분히 보여지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마엔까지도 볼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총 8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가 보셔서 좋은 결과 또 오늘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8경기 가지고 좀 재료를 좀 접근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주력이 궁금하시다면은 고정 댓글 멤버십 링크 참고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좋아 보이는 경기들 많으니까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메이저리그랑 A매치 간단하게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